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6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3,24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이 30명, 해외 유입이 33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5명이 유지됐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이나 행사, 예배 당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교회와 이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불만을 제기해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WHO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혀 WHO 탈퇴 논란이 11월 미 대선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밀폐된 환경에서 공기를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침방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WHO가 공기 감염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해외 유입 증가세와 지역 집단 감염으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63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3,244명, 사망자는 28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감염은 30명으로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서울 5명, 경기 11명, 인천 1명을 비롯해 광주 7명, 충남 3명, 대전 2명, 전남에서 1명 확진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이 지역 발생보다 많았는데 입국자 검역 11명을 포함해 33명에 달했습니다. 완치 환자는 56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1,970명입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교회 소규모 모임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정규 예배 이외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배 당일 식사 제공도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달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교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닙니다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름철이라 모기향을 쓰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부주의로 넘어지거나 잘못 버린 모기향이 화재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 때 연기만 보이지만 온도는 800도까지 올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주택에서 무섭게 솟은 불길로 주변이 환할 정도입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난 화재 당시 커다란 화염의 시작은 작은 모기향이었습니다. 모기향을 그 애완견이 뛰어놀면서 그걸 건드려갖고 수건에 옹기에 붙어가지고 화재가 뭐 발생하지 않았나. 모기향이 타면 불꽃은 보이지 않지만 일단 섭씨 480도에서 시작해 주변에서 바람이 불면 800도 가까이 온도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목재의 경우 섭씨 400도 정도에서 불이 붙고 고무의 경우는 섭씨 350도 정도에서 불이 붙습니다.
타고 있는 모기향과 접촉하면 불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기향을 다루다 부주의로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을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다 탄 줄 알고 쓰레기통에 모기향을 버린 상황을 가정했더니 30분 정도 지나자 화염이 보입니다. 타던 모기향이 넘어진 상황을 재현했더니 20여 분 만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5분이 지나면 무염수를 시작하다가 저희 실험 결과로는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해서 착화되는 걸로. 애완동물이나 바람, 충격 때문에 모기향이 넘어지는 상황은 생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생길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붙여 쓰는 모기향은 가능하면 쓰지 말고 그래도 써야 한다면 주변에 타기 쉬운 물건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암이나 치매 같은 난치성 질환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질병을 진단하는 바이오 마커를 개발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원리를 국내외 연구진이 함께 풀어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10억분의 1m 크기의 은나노 클러스터. 형광을 발산하는 은입자 덩어리로 DNA와 단백질 등 다양한 생체 물질과 수은 같은 중금속을 검출할 수 있는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광이 어떤 원리로 발현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내 대학과 기업,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함께 은나노 클러스터의 형광 발색 원리를 처음 밝혔습니다.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은나노 클러스터라고 하는 어떤 합성 DNA를 만들어야 되는데 합성 DNA 안에 은나노가 패키징되어 있으면 형광이 발색되고 그게 제가 질병 유전자가 있으면 패키징이 풀려서 형광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DNA는 형광을 띠지 않지만 은나노 클러스터가 결합하면 적색, 청색, 오렌지색 등 다양한 형광을 나타냅니다. 연구진은 두 개의 DNA가 결합할 때 다리 역할을 하는 은나노 센서가 오렌지색 형광을 띠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자빔 소각산란 기술을 활용해 5년 만에 일궈낸 성과입니다. Now we know this and we can control this. So we can use this in future to detect diseases using microRNA biomarker in very inexpensive and quick manner. 산학연 공동연구로 일궈낸 이번 성과는 나노재료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 ACS 나노 온라인판에 게재됐고 인쇄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선식품 배달이 늘고 날씨도 더워지면서 아이스팩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스팩을 따로 모아 재사용하는 아이디어가 등장했는데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거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냉동실에 잔뜩 들어있는 아이스팩. 주로 신선식품과 함께 배달되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처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따로 거두기도 하지만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겉이 비닐이라 그냥 비닐 위에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건데요. 속의 내용물은 어떻게 해요? 속의 내용물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스팩은 비닐 안에 플라스틱 성분의 젤이 들어있어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고려해 아이스팩 수거함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깨끗이 씻어 놓았다가 잘 말렸다가 여기다가 갖다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팩 수거함의 재료는 다름 아닌 폐현수막. 폐현수막을 잘게 갈아 압축해서 만든 자재로 수거함을 제작한 겁니다. 경기도는 시범적으로 160개의 아이스팩 수거함을 만들어 수원과 용인, 화성 등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버려지는 폐자원을 다시 유가성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폐기물 양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모은 아이스팩은 전통시장 등에서 재사용할 계획이어서 폐현수막으로 만든 아이스팩 수거함이 여러모로 쓸모 있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유전자 정보, 즉 인간 게놈을 분석해서 질병과 치료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가로막혔던 기술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울산 게놈 사업의 혈액 기증자가 4년 만에 10,000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 혈액으로 분석한 유전자 정보는 기증자 동의가 있어야 기업과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유전자 정보를 바이오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게놈 서비스 산업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이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법적 규제 사항이 면제되며 구체적으로는 개인 등 연구 대상자, 병원, 기관 등의 인간 게놈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따라서 유전자 빅데이터 이른바 바이오 데이터팜을 기업체가 바이오 기술 개발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단 마커 개발 실증 사업도 하고 최근 대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는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대학병원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2022년까지 47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특구에 9개 전문 기관이 유치되고 10년 뒤에는 2천억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특구 지형으로 울산은 세계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뇌졸중 발생 후 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유발되는 원리가 규명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광주과학기술원 공동연구진은 뇌졸중 발생 후 뇌졸중 부위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기능 해리의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뇌졸중이 발생하면 발병 부위와 먼 곳에 있는 별 모양의 신경세포에서 가바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돼 해당 부위의 뇌세포 기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차관해 뇌졸중을 유발한 생쥐에게 가바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투여했더니 2주 만에 신체 기능이 80% 회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결정적이진 않아서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새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큰 호흡기 비말, 즉 침방울이라는 견해를 고수해온 WHO가 공기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The possibility of airborne transmission in public settings, especially in very specific conditions, crowded, closed, poorly ventilated settings. WHO는 증거가 확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전염 방식 그리고 예방책과 관련해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며 신종 질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하기와 기침, 재채기로 튀는 침방울과 물체 표면에 떨어진 침방울을 감염의 경로로 보고 손 씻기와 거리 두기를 방역 수칙으로 강조해온 WHO는 새로운 대처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HO는 조만간 바이러스의 전염 방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식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는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가속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WHO는 지난 주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약 40만 건 보고됐다면서 아직 팬데믹의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pril and May, we were dealing with 100,000 cases a day. Today, we're dealing with 200,000 cases a day. And that is not purely as a result of testing. WHO는 또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이번 주말 발원지인 중국으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상황에서 기구 탈퇴라는 극약 처방을 결국 실행에 옮겼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의 트위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WHO에서 공식적으로 탈퇴시켰다는 통보를 의회에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관련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미국이 남아있는 재무적 의무는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은 절차를 거쳐 탈퇴가 확정되는 것은 1년 후인 내년 7월 6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 지원 중단과 함께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So we're not going to be involved with them anymore. We'll do it a separate way. Okay? 이어 열흘 뒤 WHO와의 관계를 끊고 지원금을 다른 긴급한 국제보건상 필요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be today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redirecting those funds to other worldwide and deserving urgent global public health needs.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의 생명이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인을 병들게 하고 미국을 혼자 남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으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고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주가 9곳으로 늘어나는 등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만여 명이 늘어난 309만여 명이고 사망자도 1,000명 가까이 늘어 13만 3천여 명입니다. 텍사스주는 현지 시간 7일 28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플로리다주는 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된 가운데 중환자실과 병실이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117명이 코로나19로 숨져 1일 사망자 수치론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000명에 이르며 최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급 학교의 가을 학기 개학을 재촉하고 나섰습니다. 재선에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개학을 경제활동 재개 일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교 수업 재개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 개학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계자 압박까지 공언했습니다. So we're very much going to put pressure on governors and everybody else to open the schools, to get them open. And it's very important. It's very important for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어리석게도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학교를 폐쇄 상태로 두기를 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도 남편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When children are out of school, they are missing more than just time in the classroom. They're missing the laughter of their friends, learning from their teachers, and the joy of recess and play. 이런 가운데 공화당원이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주 교육당국이 모든 학교가 주당 최소 5일간 학생을 받아야 한다는 비상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가을 학기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즉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도외시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받는 유학생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공표한 것도 결국 개학과 대면 수업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미국 정부가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재까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을 계획 중인 미국 대학은 10곳 가운데 1곳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교육 전문 매체인 고등교육 클로니크는 천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가을 학기 수업 형태를 파악한 결과 대면 수업을 계획하는 대학은 60%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대학은 24%였으며 온라인 수업을 계획 중인 대학은 9%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학의 비율은 5%였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대학은 2.2%였습니다. 평소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결국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닮은 꼴로 알려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안이한 대응으로 브라질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나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빵집에 들어가 주민들과 사진을 찍는 사람은
다름 아닌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입니다. 마스크 없이 시내를 활보하는가 하면 지지자들의 손을 꺼리낌 없이 잡기도 합니다.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No meu caso particular, pelo meu histórico de atleta, caso fosse contaminado pelo vírus, não precisaria me preocupar. 하지만 코로나19가 대통령이라고 피해갈 리는 없습니다. 지난 5일부터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기침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증상이 악화해 군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Deu positivo. Agora, como é que isso tudo aconteceu? Vale a pena você fazer um breve histórico. Começou domingo com uma certa indisposição.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관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닮은 꼴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코로나19를 감기 증상쯤으로 치부하며 초기 대응을 안이하게 해 브라질을 코로나19 새 진원지로 만들었습니다.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은 날 호수에서 제트스키를 즐기기도 하고 봉쇄 조치를 어기고 관저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u convidei o garoto da CGU, tô cometendo um crime, vou fazer um churrasco no sábado aqui em casa e convidei aí o Wagner. 대통령의 이런 안이한 인식 속에서 브라질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해 확진자가 16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AFP는 공식 기록들을 취합한 결과 현지 시각 7일 기준으로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75만 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3분의 2 이상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4개국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지 시간 7일 발표한 하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유로존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보다 8.7% 감소했다가 내년에 6.1%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의 전망치보다 감소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졌던 봉쇄 조치 해제가 예상보다 더디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도입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나 지원 형식과 조건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OS 분야 사업에 10년간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등 재생 의료 부분과 신약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바이오포커스에서는 셀라토즈 테라퓨틱스의 임재생 대표와 함께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